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추락하는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제화되는 권력, 내부의 경고음을 무시한다. 대통령을 1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잉 충성 분자들이 나선다. 중도층은 버리고 핵심 지지층만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둔다. 그리고 설마병에 걸립니다. 설마 우리가 대패를 하겠는가?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수가 남아있지 않은가? 이 전형적인 권력의 추락 증상, 조국 사퇴의 후폭풍에 문재인 권력이 커다란 혼란의 모래태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혼란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삼선 의원, 경기도 양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 조국 인사청문회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였고 그 과거에는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지금 완전히 사법부와 정권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민변. 그 민변 출신이어서 웬만하면 코드가 거의 90% 이상 맞을 텐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지역구의 민심을 의식한 일종의 정치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얘기한 발언.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에 조국은 갔다.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 후한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후한무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디지털 편집국과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국정 책임이 더 큰 여당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논란을 야기한 조 장관이 물러났는데 여당 의원들이 조 장관이 안타깝다 위로만 하지 국민에게 잘잘못을 떠나서 나라를 어지럽게 해 여당으로서 죄송하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지가 없다. 시청자 여러분, 후한무치라는 네 글자, 문재인 정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이것처럼 정확한 것이 있을까요?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후한무치한 인간들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들 뿐. 여당의 삼선 의원이 저런 식의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내부를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초선 의원들,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 금태섭 의원, 이런 사람들이 조국 사퇴를 비판할 때는 표현을 상당히 신중하게 가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후한무치한 인간들 뿐, 이거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청와대의 핵심 간부들, 대통령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 이해찬, 이인영. 산승불해 수갑자, 이람락지 천하추, 당나라 시인이 지었다는 산속의 중은 불해 수갑자. 갑자가 몇 번 흘렀는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헤아리지 않는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안다. 저는 이 정성호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좀 몇 개 소개드리는 이런 혼란상이 이 정권의 가을을 알리는 낙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정도는 낮지만 이혜영 최고위원, 젊은 최고위원이죠. 그리고 이철희 초선 의원,
이 사람들은 여야의 공동 책임, 특히 또 이철희 의원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내로남불에 빠져 있다. 과거와 180도 다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조국 사태를 다루는 것을 공통으로 비판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상 비판의 무게중심이 여당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성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찬의 내부 단속. 제가 말씀드린 정권의 추락 현상, 이런 얘기가 튀어나와도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일종의 자정운동, 국정쇄신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누르려고 하고 전형적인 어떤 민심의 흐름을 모르는 박제화된 권력.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해찬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이 입장을 발표하면 청와대가 난처해진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요. 당이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정권이죠. 그저 얘기하고 청와대하고 충돌하고 뭐 이러면 여권이 분열이 되고 더 상황이 악화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이해찬. 아니, 당정협의를 열어서 공동 책임을 얘기하고 자성을 얘기하고 국정쇄신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달아난 중도층이 되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저는 최소한 3분의 1이 이탈했다고 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한국당 쪽으로 왔고 아직도 상당수는 중도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해찬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중도 지역에 머물고 있는 그 유권자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거가 자기 핵심 지층만으로 됩니까? 이해찬은 40%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0% 점점 떨어질 겁니다. 네 번째, 문제는 역시 요란한 검찰 압박쇼를 벌임으로써 아니 평소에는 기자회견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뭐 이러다가 청와대로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은 지난번에 조국이 법무장관 취임한 직후에 윤석열을 조국 가족 수사팀에서 분리시키는 윤석열에게 수사 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 이런 새로운 수사 시스템을 만들 것을 검찰에 제안했다가 면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국 사단의 핵심, 조국의 최측근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직접 압박하고 챙기는 이런 모습을 벌였습니다. 빤하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에는 나나 당은 책임이 없고 전부 조국 사건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간 부풀린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 때문에 나는 검찰을 문책할 것이다. 검찰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남에게 떠밀기. 전형적인 이런 쇼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국과 조국 사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문재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사죄나 사과하지 않냐고, 국정쇄신책을 취하지 않냐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많은 국민이 더 많은 등을 돌리게 된다. 역시 문재인의 한계요. 문재인의 우물안 깨구리요. 역시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후안무치가 100%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책임은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저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기득권 세력인 검찰이 일을 이렇게 망쳤다. 아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 여론은 문재인의 그런 인식이 얼마나 험한 것인 것을 본인은 모르는 건가요? 그냥 놔두죠. 저런 식으로 계속 늪에서 문재인이 헤매야 우파가 내년 4월 총선에 훨씬 유리하고 유권자들의 민심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자, 다섯 번째,
문재인과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식으로 이 국면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앞으로 혼란상이 생길 걸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석이 더 필요한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정의당, 민중당, 평화당까지 합쳐도 평화당 그다음에 어딥니까? 이 좌파 성향의 친여 무소속 두 사람을 합쳐서 13석입니다. 추가로 8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반발하는 것 보면 내부에서도 표 이탈이 적지 않을 걸로 봅니다. 조응천 의원도 반대했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반발. 6번째, 수도권 PK 민심 공포. 이것은 앞으로 더 권력의 혼란상을 가중시킬 겁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여러 말이 튀어나올 것이며 공천의 후유증이 아마도 심각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봉착하고 있는 바른미래와 공화당, 우리공화당, 이 양극 사이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 문제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겪는 조국 사태 후유증이 훨씬 더 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